자, 이제 이어서 대칭 좌표법으로 가보는데요. 자, 대칭 좌표법은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불평형 고장일 때, 삼상이 평형이지 않고요, 불평형 고장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제 강의 회로이론에 보시면 그 내용과 뭐 100% 똑같아요. 100%.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A부터 시작해서 뭐 지락, 단락 이런 고장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뭐 강의를 하는데요.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회로이론의 강의를 바로 이어서 그대로 붙여놓겠습니다. 자, 회로이론의 강의로 가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렇지? 한번 가봅시다. 자, 물론 수학적인 요소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가 자, 먼저 고장났다고 했을 때 전기 고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발전을 해서요. 이렇게 삼상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어. 잘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그치?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전압은 그쵸? A상, B상, C상이 B상, C상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A로부터 240도 이렇게 돌아간 것이 여기 B상이고요. 또 B에서부터 240도 이렇게 돌아간 것이 C상인데 이걸 뭐 A, C, B의 순서로 본다면 그냥 120도, 120도, 120도 이런 위상차를 가지면서 그쵸?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맞다는 거지. 그런데 얘가 늘 제대로만 작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호, 여기 있는 선이 여기 땅으로 이렇게 그쵸? 연결이 돼 버리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땅으로. 그쵸? 땅은 0V 그라운드. 그치? 접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일종의 고장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한 선이 지락되었다,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고장이죠. 물론 뭐 이렇게 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송전탑을 통해서도 그쵸, 이쪽으로도 흐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오호, 또 이런 고장도 있네요. 얘네 둘이가 안 달라붙어야죠. 그치? 근데 얘네 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쵸, 둘이 붙어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단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선간이 단락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지, 고장이 생긴 거지.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오호,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상이 붙어버린 거죠. 그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는 삼상이 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더 있겠죠. 한 선이 뭐 지락될 수도 있고요. 뭐 두 선, 하나가 더 이쪽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는 뭐 이선 지락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전압들을 우리가 재봤을 때 얘가 이대로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호, 이게 지금 A상이 이렇게 나오고 C상이 이렇게 나오고 B상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원인을 알면 좋지만 자, 이렇게 전압을 재봤더니 오호, 이런 전압이 검출이 되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걸 역으로 이런 상황에서 얘를 도대체 고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지락 때문인지 단락 때문인지 그것을 요 녀석을 보고 한번 얘를 우리가 분석해 내보자, 고장의 원인을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칭 좌표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기법이 동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 120도 이렇게 회전한 개념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런 전압 또는 전류 이런 것들의 벡터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 120도 회전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연산자, 그렇죠? 벡터 연산자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보자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공장을 해. 된장도 만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고추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들었을 때 맛이 잘 나와야지. 그래서 맛을 딱 봤더니 정상적이야. 근데 어느 날은 이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얘를 만들어 가지고 딱 나온 제품을 맛을 봤더니 막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제 알은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얘네들에 들어가는 그치 재료를 봤더니
이 녀석은 공통적으로 일단 이런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메주, 고추, 소금 이런 것들이 배합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 제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이거 만만 백날 보면 뭐합니까? 바로 이 속에 있는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메주와 아주 소량의 고춧가루와 소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원인, 이 세 개의 성분을 분석해보자 그 얘기죠. 마찬가지 고추장에도 얘가 많이 들어가겠죠. 얘도 들어가지, 그치? 이것도 들어가는데 각각의 성분 또 요 녀석도 간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메주 많이 들어가죠, 그치? 그랬을 때 이런 우리 공장에서 아무튼 이걸 만드는데 나는 이 세 가지의 재료만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어느 정도 배합과 비율이 들어가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소금을 많이 넣고 고추를 아주 적게 넣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뭐 소금은 적게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이렇게 원래 정상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맛이 이상해져 버렸어. 뭔가 변형이 생긴 거죠. 한데 이 고추장, 이 녀석에는 분명히 어떤 성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치? 메주의 성분, 또 소금의 성분, 그 다음에 고춧가루의 성분. 이것들로 우리가 얘를 분해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봐서, 그치? 이건 벡터기 때문에요. 요것 더하기 요걸 해보면 얘가 나올 테니까 된장은 이만큼, 고추장은 이만큼, 그 다음에 메주, 고추, 소금이 이만큼 들어가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자는 거죠. 요 녀석도 마찬가지. 요 녀석도 뭐 된장은 이만큼, 고추는 이만큼, 소금은 이만큼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이렇게 각각의 벡터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고장의 원인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대칭좌표법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장들이 났을 때 바로 고장의 종류에는 바로 이렇게 일선 지락 또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땅으로 달라붙은 거죠. 이선지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간 단락,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여기도 지금 붙은 거죠. 점을 찍어야지, 그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어떤 고장난 하나의 고장난 하나의 상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걸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이라고 하고요. 역상분, 고춧가루, 그 다음에 영상분, 이 세 가지 성분이 바로 이 속에 정상분, 영상분, 또 역상분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이 이 고장난 바로 전압에 존재함으로써 이 상에 바로 모든 이런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모두가 존재했다라고 파악이 됐으면 이걸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한 선이 지락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자 우선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건 넘어가 주세요. 아직은 외우지 맙시다. 조금 있다가 외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요거 세 상을 이렇게 분석을 각각의 세 가지 성분으로 각각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모두 존재하면서 그 크기가 같고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을 땐 얘는 두 선이 지금 지락되어 있네 이렇게 고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선간 단락인 경우에는 정상분과 역상분, 또 삼상 단락일 때에는 정상분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런 고장이 지금 어떤 고장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우리는 J라고 하는 연산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아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허수 단위 I를 우리가 전기에서는 J로 쓴다 그랬었죠. 여기 그쵸? J라고 쓰는데 이 녀석은 앞에서 우리가 회로에서 그쵸? 교류회로에서 설명했지만 바로 90도 회전하는 그런 얘가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가 실수축, 허수축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J고, 그치? 1이고 이쪽이 뭐 J고
이쪽은 마이너스 j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우리가 복소 평면에다 표현했을 때 바로 j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였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극좌표 형태로 표현하면 크기는 1이고 이 기준선에 비해서 얘가 90도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j를 1에 각 90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인데 이 녀석을 어떤 값에다 한 번씩 j를 곱할 때마다 자 j에다 j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일단 1이었던 것을 자 우리가 j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1에서부터 그렇지 오호 여기로 90도 회전해서 여기 j라고 하는 점에 가 있게 된 요걸 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한 번 더 j를 곱하면 j제곱이 됐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j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에 각 90 곱하기 역시 1에 각 90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극좌표, 극형식에서의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크기는 크기대로 곱하고 1이 되겠지. 각은 각대로 뭐 했습니까? 더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있던 이 값을 90도 회전시켜서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그쵸? 얘가 회전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우리가 풀어보면 마이너스 1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고 한 번 더 j를 곱하게 되면 그럼 뭡니까? 크기는 1이고 각만 90도 추가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에 270도가 되면서 그쵸? 여기 있던 거에 지금 j를 곱했다. 90도를 회전시켜서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j가 되는 점으로 가버리고 그치? 다시 한번 j를 한번 더 곱하면 여기서 90도를 회전하니까 얘는 1이 돼버릴 거다. 이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에 대해서 한 번씩 곱할 때마다 그 값에 해당되는 이 복소평면에 대응되는 좌표를 원점을 중심으로 90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j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건 그치? 알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그쵸? 그치? 얘가 여기까지 또 한번 4제곱일 땐 1이 돼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회전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상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3상 뭡니까? A상, C상, B상이 이렇게 각각 120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부터 120도를 회전시키려면 J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연산자 A라고 하는 녀석을 도입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지. 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자유자재로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연산자를 도입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크기는 1이고 120도 회전시킨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1에다가 각 120 이렇게 극형식으로 이 녀석을 표현해버리면 한번 가볼까요? 과연 A제곱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A는 일단 이 녀석을 이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알죠? 크기 1이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코사인 120 그리고 플러스 j에 사인 120 그러면 코사인 120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1에 1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이 녀석 a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1이면서 원점에서부터 크기가 1이면서 여기 120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금 1이었던 것을 120도 이렇게 회전시켜서 요 각이 120도가 되는 이렇게 크기가 1인 이 벡터를 120도를 회전시켜 버리는 그런 아주 예쁜 아주 유용한 그런 우리가 도구로 쓰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얘가 막 회전하네. 그쵸? 한 번 더 뭐 이렇게 계속 a를 곱할 때마다 120도를 회전하니까 한 번 곱하면 여기 두 번 곱하면 여기 그러니까 a가 얘기가 되겠고요. a 제곱이 2점이 되겠고 그렇죠? 한 번 더 곱한 a 세제곱은 다시 1이 돼버릴 것이다. 얘는 3번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요. a 제곱은 실제로 이 녀석을 제곱해보면 얘가 나와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딱 보니까 켤레복소수, 응? 공액복소수 관계네요. 그치? 이 녀석에다가 공액을 취하면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하. 그래서 A의 공액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바로 A제곱과 같구나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해봅시다. 응?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A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자, 어떻게 하자고요? 이 녀석을 두 번 곱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극좌표, 극형식의 곱셈에서는 크기는 그대로 곱하고 1이고요. 또 두 각을 더하니까 오호 240도 이렇게 되네. 아, 크기가 1이면서 여기가 120도 더 회전한, 그렇죠? 여기로 봐서는 240도가 되는 여기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A제곱이 되겠고, 이거 역시 우리가 삼각함수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1의 코사인 240, J의 사인 240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 값을 넣어보니까 오,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A와 A제곱 사이에는 오호, 둘이 켤레복소수 관계, 그쵸? 공액복소수 관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더, A를 한 번 더 곱합시다. A를 한 번 더 곱하면 저기 240도에다가 한 번 더 곱해야죠, 그쵸? 1에 120이 되니까 1에 360 이렇게 되겠죠, 그치? 둘이 더해서 얘 뭐 0도하고 같으니까 결국 코사인 0, 사인 0,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아하, 얘는 그냥 1이 되겠다. 아, 여기에 오겠다, 그 얘기죠. 아하, 이 A라고 하는 녀석 1에 120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해보니까 이 녀석은 한번 곱할 때마다 뭡니까? 바로 어떤 값을 120도 회전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얘가 돼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치? 그런데 자, 일단 거기까지 우선 기억을 해보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수학을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억 잘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도 사실 이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x 세제곱을 1이라고 했을 때, 그쵸? 이 녀석은 총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의 근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왼쪽으로 이항해서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 보면 x-1, x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가 0이 되려면 이 녀석이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x가 1이라고 하는 근과 또 이 녀석을 0으로 했을 때의 근은 얘는 허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이건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알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니까 바로 x는 이 값이 된다, 그 얘기죠. 이거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한 건데, 오호, 하나의 근이 요거네, 그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게 요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 요거네, 그치? a제곱에 해당되는, 그쵸? 오호, 이랬었고, 바로 그렇다면 요 녀석의 두 근을, 요 녀석의 근을 a라고 우리가 잡아버리면 결국 뭐 여기 a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아하, 요거, 그쵸? 근이 a라고 하면, 그쵸? 여기 a를 대입해서 이 등식은 성립하니까, 오호, 이 식이 하나가 또 얻어지고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a, 요 녀석의 근이 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지금 어떻게 허근이 있죠? 허근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그쵸? a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실제로 시험에서도 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외워둬야지. 응?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뭐였습니까? a와 a제곱, 이 둘은 켤레복소수 관계, 공액복소수 관계가 되고, 실제로도 a제곱이, 그쵸? 아까 요거였잖아. 여기 마이너스로 붙은 거, 그 녀석도 요거의 근이 된다. 그래서 아하, 요런 데 써먹으려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게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연산자 a가 바로 오,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그 녀석을 세제곱하면 1이 되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 녀석을 한번, 자, 이게 a였죠. 응? 그리고 이게 a제곱이었지. 실제로 얘 둘이 한번 더해볼까요? 자, 더해보면 얘네 둘이 더한 것과 같으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a 플러스 a제곱 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양변에, 왜냐면 이거 나오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에 2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이것으로부터 a제곱 a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요거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는 써먹읍시다. 자, 정의 뭐였습니까? a는 1에 각 120이고 이 녀석은 어떤 값에 곱할 때마다 얘는 120도를 회전시켜버리는 회전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20도를 얘는 회전시켜버려. J는 뭡니까? J는 1에 9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어떤 값에 곱할 때마다 얘는 90도를 회전시켜버려. 얘는 120도를 회전시켜버려. 오호, 아주 편리한 도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 상태일 때 이때 자, 세 개의 상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A 240도, B 여기에서 240도, C 이게 지금 정상인 상태에서의 지금 우리가 벡터도 3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다 이렇게 120도, C와 120, 여기 120 이런 관계가 성립했었지. 그래서 이것을 자, 우리 A를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요. 자, A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지금 A상에 우리가 순식값을 자,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쵸? 얘는 실효값 루트 2가 곱한 것이 최대값 알고 있죠? 그럴 때 이 녀석을 자, 기준 V라고 하고요. 얘를 각 0도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여기 VB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에 비해서 120도입니까? 240도입니까? 240도 회전하는 거지. 그치? 요거에 비해서 240도. 그쵸? 얘가 회전한 거고, 또는 이 방향으로 120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오메가 t에 얘가 120도죠? 120도. 120도만큼 늦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은 그렇다면, 바로, V에다가, 그쵸? 요 녀석,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 V에 비해서 양의 방향으로 240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를 요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얘에 비해서 몇 도 회전한 겁니까? 바로 240도 회전했죠. 그러니까 A가 120도 회전한다면 240도를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 녀석의 벡터를 V라고 한다면 A 제곱을 곱해주면 쉽게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호, 이렇게 순시치, 위상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지만 이 개념을 도입하면 바로 A제곱 V네 이렇게 써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지. 자, C상으로 갑니다. C상은 A에 비해서 120도가 얘는 빠르죠. 그치? 또는 이쪽 마이너스 240도가 늦다. 요거 3분의 4파이는 240도를 뜻하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V의 각 마이너스 240도 이래도 되고, 또는 V에서 240도가 앞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얘와 얘를 가지고 표현해 보자면, 아, V가 120도 회전했네. 그러면 V에다가 바로 A만 곱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새로운 벡터 연산자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 보니까 이 녀석을 V라고 그냥 해버린다면 얘는 간단히 뭡니까? AV가 되고요. 그치? 요건 간단히 A제곱 V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 평형 3상교류인 경우에는 각 우리가 전압의 벡터 합은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자, 지금 여기 VA를 V라고 해봤어. 그쵸? 얘 대신에 V. 그 다음에 VB 대신에 요거 VB 대신에 그쵸? 여기 VB 대신에 V제곱 B. 이제 요 녀석을 여기다 지금 쓴 거지. 그쵸? 바꿔도 되니까. 그 다음에 VC는 여기 AV. 이 녀석을 여기다 지금 쓴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0.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통으로 벡터 V가 있기 때문에 걔로 묶어내버리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이 되면서 이 녀석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오호! 그런데 이 녀석은 0이 아닌 어떤 전압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얘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호! 조금 전에 얘기했던 A 세제곱은 1이고 또 뭡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오호 얘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을 해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자,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서의 세 개의 그쵸? 전압이 이렇게 원래 돼 있어야 돼. 각각이 여기들이 다 120도를 이루면서 A, B, C라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A, B, C 아니야. A, B, C예요.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야.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한번 오호 삼상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전압을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띠리리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샥 이렇게 뭡니까? 지금 이 상태는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났어.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멀뚱멀뚱 볼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해 보자는 얘기지. 화살표 3개를 분석해서 지락인지 단락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지금 A상에 나타난 고장난 상태에서의 전압, 그렇죠? 여긴 B상에서 나타난 거, 얘를 C상에서 나타난 전압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된장, 고추장. 우리 공장에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드는데 맛이 이상해. 얘들이 제품이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각각 뭐가 들어가요? 매주. 외울 건 없지. 매주, 고추, 또 뭐였습니까? 소금. 이 3성분이 다 들어가. 여기에도 조금씩은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분석을 해야지. 얘가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가고 뭐가 적게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A상에도요. 바로 3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고장 났을 때의 3가지 성분. 뭐였습니까? 바로 영상분. 또 한 가지는 정상분. 3가지가 들어있어. 이 제품에는. 그쵸? 또 한 가지는 역상분. 이렇게 3가지만 들어있어. 다른 건 안 들어있어. 다행이야. 오호 10가지가 아니네. 3개에서 다행이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래서 영상분을 우리가 기호로는 앞으로 뭐 기호를 써야죠. 맨날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없잖아. 0이라고 쓸 거. 오 영상분은 0이라고 쓸 거고 정상분은 정상이야. 1이야 1. 그래 얘는 1을 하나 부여해 주고요. 역상분은 2라고 하는 번호를 부여해 주자. 그 얘기야. 그러면 자 지금 이 고장난 상태 A상에서도요. 분명히 영상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호 얘를 V0.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정상분도 있겠죠. V1. 그 다음은 역상분 V2가 또 있겠지.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그치 B상에도 영상분 정상분 요 녀석은 역상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표시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마찬가지겠지. 아무튼 C에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할 거다 그 얘기지. 그렇죠? 다행히 3종류인데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오호 지금 여기에서의 영상분을 V0 얘를 V1 이걸 정상분 V2를 역상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B와 C에는 지금 오호 뭔가 V0, V1, V2가 있는데 거기에 오호 이 벡터 연산자 A라는 녀석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각각 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나타내 주는데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고장난 상황에서 이 3개, 여기 A, B, C라고 하는 요 녀석이 지금 뭔가 문제가 일시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3개에는 어떤 성분의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상 상태의 그쵸? 전압과 동일하네. 그치? 그러니까 이 A상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상태의 상회전 그러니까 요것이 A상에서의 값이었다면 여기가 B상에서 120도 차이가 나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이렇게 120도 차이 나는 C상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각각 A상에도 들어있고 B상에도 들어있고 C상에도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일단 그리고 또 얘는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 그쵸? 이 성분이 또 있네. 얘는 이 정상적인 성분 말고도 이 방향의 성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C로 가볼까요? C에서도 오호 이 녀석하고 지금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서 그쵸? 오호 이런 성분이 C에도 있다는 거지. 또 B에도 오호 B에도 이 녀석과 그쵸? 지금 벡터 성분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로 보기 때문에 오호 B에도 지금 이런 빨간색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그런 성분이 각각 A뿐만 아니라 B, C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분인 여기 A상이 되려면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야 이게 A상이 되겠죠. 지금 이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 A상에서의 우리가 역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상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상이에요. 상이 얘는 거꾸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래 B상은 뭡니까? B상은 요거에 비해서 이 방향으로 120도죠. 그러니까 B상은 자 얘가 역상분이 A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이거에 그쵸 120도 이 방향으로 120도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역상이다 그 얘기야. 거꾸로 B가 이 방향으로 지금 120도 이렇게 갖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요 녀석의 역상 그렇죠. 지금 요거였다면 이 방향으로 지금 생긴 성분이 B상에 들어있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원래 정상대로 하면 얘가 만약에 A상에서의 성분이었다면 얘가 바로 C상이었어야죠. 근데 역상 이 방향으로 120도를 회전한 요 부분의 성분을 갖는 것을 그쵸? 한번 가볼까요? 이 녀석을 이 방향으로 120도 회전한 거면 그건 역상이에요. C는 원래 이 방향으로 120도를 갔어야 돼. 근데 이 방향으로 120도를 가게 된 성분이 오호 요 녀석과 똑같은 크기와 그쵸? 방향을 갖는 이 방향으로 성분을 갖게 되더라 그 얘기지.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이 의미를 알아야 이게 뭔가 되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자, 이 고장난 이거에서 이것이 각각의 세 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세 가지의 성분. 그런데 이 녀석이 얘가 만약에 어떤 정상적인 그쵸? 크기를 갖고 방향을 갖는 성분이 이거였다면 이거하고 동일하게 얘도 C상에 120도 그 다음에 B상이 역시 여기에서 또 120도 즉 120도 이쪽으로 120도를 갖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상회전을 갖게 되는 성분이 각각 A, B, C에 지금 들어있고요. 또 얘가 이 크기로 A상의 요 크기의 어떤 방향을 갖는 성분이 있었다면 이 방향과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 B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고 한 곳이 오호 각각 들어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이 방향으로 돼 있는 어떤 성분이 A에 들어있다고 하면 이 녀석은 상회전이 반대 방향이다 그 얘기야. 자, 이거였다면 원래 C는 이 방향이었어야죠. 여기 이렇게 120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B는 이 방향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갖게 되는 이 방향. 이 성분이 B에 들어있게 되고 또 이거에 역상분 이렇게 회전돼 버린 즉 이렇게 회전돼 버린 것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면서 각각의 A상, B상, C상의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벡터 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고장난 전압을 분석했을 때 A상, B상, C상에서 제대로 된 상회전 성분을 갖게 되는 여기 파란색 요것을 정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각각 A상, B상, C상의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도 같은 그렇죠? 이 빨간색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영상분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 녀석이 요거 있다면 상회전 방향이 거꾸로야. 거꾸로. 요거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검은색 요거하고 요거 그렇죠? 요 세 개를 우리가 역상분이 들어 있으면서 각각 A상도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을 벡터합해 보면 그 고장난 성분이 분석이 된 거고. 그렇죠? B상도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을 벡터합해 보면 고장난 그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을 벡터합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각각 고장난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 각각의 성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한번 자 이제 정상분이 뭔지를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고장났을 때 그때의 세 개의 상들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전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으로 120도 이상각을 가진 각 상전압의 성분을 우리가 정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영상분은 뭡니까? 크기도 방향도 모두가 똑같아, 그치? 같은 크기와 동일한 위상을 가진 불평형 상전압의 공통적인 성분, 이걸 우리가 영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0을 쓴다고 그랬죠. 정상분은 2를 쓰고, 그 다음에 역상분은 자 이 녀석이 자 A상에서의 요거 방향이 이 방향이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상회전이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반대가 되면서 역시 120도 이상을 가진 상전압의 성분을 우리가 역상분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호로 얘는 이게 선거에 출마할 때 뭐 번호를 줘야죠. 얘를 0번 후보, 얘를 1번 후보. 정상적인 애가 1이야. 영상은 0이고, 그치? 얘가 2번 후보. 이렇게 번호를 우리가 붙여서 앞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 그래서 자 다시 앞에서 한번 얼핏 봤었죠. 자 고장났을 때 지금 A상, B상, C상에는 오호 요 녀석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에서의 영상분을 V0 세 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녀석에서의 정상분을 V1, 이 녀석에서의 역상분을 V2라고 한다면 영상분은 뭐라고요? 모든 곳에 다 동일한 크기,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B상에서의 영상분도 V0. 왜냐면 얘랑 위상 같으니까 더 이상 뭐 회전시킬 필요 없죠. 얘도 마찬가지. C상에서 V0 이렇게 표현해서 얘도 V0, V0가 각 상에 존재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정상분은 뭐라고요? 이 정상분은 상회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회전하고 똑같아. 그쵸? 얘가 C상, 얘가 B상이야. A, C, B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120도 회전했다 그러면 A를 곱하고 얘가 240도 회전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240도 이렇게 회전하면 A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 정상분이 A상에서의 정상분을 V1이라고 했다면 얘는 뭐라고요? V1의 정상적인 회전 120도. 오호 그래서 AV1이 된 거고, 이 녀석은 그쵸? 역시 정상적인 것은 B상이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A제곱을 곱해야 된다 그랬죠. 그치? 오호 그래서 A제곱 V1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상에서의 역상분을 우리가 V2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A상이 이거였다면 이번엔 C상이 얘가 되고요. B상이 얘가 된다 그 얘기지. 거꾸로. 그래서 역상분을 V2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요? C상은 240도를 회전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V2에다가 오호 A제곱을 곱해서 오호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역상분을 V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B상은 120도만 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V2에다가 A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각각 고장났을 때 A상, B상, C상을 우리가 각 성분을 분석해서 지금 이만큼씩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자 A상 전압부터 이제 보면 자 VA, A상의 전압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A상에 고장났을 때 A상에서의 영상분, A상에서의 정상분, A상에서의 역상분이 존재할 것이고,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냥 잡았을 때 V0, V1, V2가 더해진 값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 자 B상의 전압은 그렇죠? 역시 여기에도 B상의 영상분과 B상의 정상분, B상의 역상분이 존재할 텐데 그 녀석을 자 이제 뭔가 문자를 줄여야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자 영상분은 동일하다는 거죠. 상회전이 없어. 얘는 V0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의 정상분은 V1에다가 A제곱을 곱한 거야. 여기에다가 그쵸? 이 녀석에다가 A제곱을 곱한 거야. 그리고 역상분이죠. 역상분은 V2에다가 A제곱이 정상적이야. 근데 얘는 A가 곱해진 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C상에서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각각 존재할 테지만 이거를 이제 통일된 요 녀석으로 표현해 보면 영상분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V제로, 정상분은 오 C상은 120도니까 A를 곱해야죠. 그래서 정상분에다가는 A 곱하고 역상분에다가는 얘는 A제곱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된 이렇게 A상, B상, C상 요 녀석을 이제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조금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 A상 전압을 이제 그렇죠 V0, V1, V2라고 했을 때 자 이해해 봅시다. B상의 전압은 V0는 그대로 V0, 정상은 형상은 A제곱이야 그치. 역상은 A가 곱해져야 돼 그쵸. C상은 역시 V0에 정상적인 건 C는 120도 회전이야 A, 역상은 240도야 그래서 A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요 녀석을 이렇게 막 써서 외우자고 하기엔 좀 복잡하고 우리가 이걸 행렬식으로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오히려 외우기가 편하니까 즉 요거 하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외워보자고 지금 이 많은 과정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치. 자 요거 여러분 행렬 곱할 수 있잖아요. 여기 행과 이 열을 선택해서 이렇게 곱한 것이 지금 얘야 얘 그쵸. 그것이 얘와 같은 거고 마찬가지 두 번째 행과 또 얘를 선택해서 요거 곱한 것이 얘야 그쵸. 마찬가지 또 얘를 이렇게 곱해서 같다고 표현한 것이 얘기 때문에 자 행렬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낫죠 그치. 자 그래서 A상, B상, C상일 때 행렬식 11 이 철통같이 일로 이렇게 막아놨네요. 장벽을 쳐놓은 거야. 장벽을 쳐놓고 그쵸? 이쪽은 당연히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이렇게 써주고 여기만 A제곱, A제곱, AA, A제곱, AA 기억을 해봅시다. 자, 요 녀석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죠. 자, 지금 상당히 여기까지 오는데 강의가 좀 40여 분이 길어졌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이 녀석들을 뭔가 또 분석해서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